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 마이닝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Measures of Similarity and Dissimilarity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Similarity 그러면 이제 유사도고요. 그 다음에 Dissimilarity 그러면 비유사도죠.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Similarity, Dissimilarity.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냐 라고 하는 그런 척도는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척도가 되겠습니다. 매저가 되죠. 데이터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 4대 알고리즘이 있다고 그랬죠. 클러스터링, 클래시피케이션, 어노말리 디텍션, 그다음에 어소시에이션, 어널리시스. 이 거의 4대가 뭐예요? 분류 작업을 하는 거예요. 분류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사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오브젝트들끼리 비슷하냐 아니면 속성과 속성 간의 속성들끼리 비슷하냐에 따라서 분류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시밀러리티와 디시밀러리티, 유사도와 비유사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매저가 필요하다, 척도가 필요하다, 잣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큰 관점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proximity 해서 근접도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만큼 가깝냐, 뭐냐, 가까운 정도를 우리가 proximity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proximity 안에는 이제 유사도 혹은 비유사도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사도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매저는 굉장히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여기 보는 거와 같이 다양한 매저들이 있는데 자카드 코에피션트 한번 읽어볼게요. 코사인 시밀러리티,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코릴레이션 이렇게 대표적으로 유사도에 관련된 매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도에 대한 매저를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제너럴한 매저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은 어떤 그 데이터 마이닝의 애플리케이션이든 아니면 우리가 응용 분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매저를 잘 선택해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스파르스 데이터와 non sparse 데이터라고 나누면, 그러니까 스파르스 데이터는 그 여기 이제 다큐먼트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 다큐먼트 매트릭스에 이게 0으로 빵빵빵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값들이 많이 존재하죠. 이렇게 이런 값들이 존재하는 것을 스파르스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스파르스하는 데이터일 경우에는 자카드 코에피션트나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정확도가 더 높고 적합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지 않은 non sparse, 그러니까 꽉 찬, 값들이 다 댄스하게 꽉 찬 그런 데이터일 경우에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나 코릴레이션 매저가 더 정확하고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혹은 어떤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데이터의 유형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시밀러리티의 매저를 어떤 걸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각각의 그 매저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그리고 어떤 공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밀러리티와 디시밀러리티의 매저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밀러리티와 디시밀러리티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시밀러리티 그러면 유사도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데이터 오브젝트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alike, 닮았다 이거죠. 그 닮은 정도에 따라서
수치적인 측정 값이 나오는데 수치적인 측정 값을 우리가 시밀러리티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밀러리티는 말 그대로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그 값은 higher, 더 높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0으로 가면 갈수록 시밀러리티가 낮다, 유사도가 낮다라고 얘기하고 1로 갈수록 시밀러리티, 유사도가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디시밀러리티는 비유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시밀러리티와 반대 개념입니다. 두 개의 데이터 오브젝트가 디퍼런트하다라고 하면 디시밀러리티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디시밀러리티, 비유사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두 오브젝트가 많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높다라고 하는 것은 두 데이터 오브젝트가 디퍼런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밀러리티와 마찬가지로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0으로 가면 갈수록 디시밀러리티가 낮다, 1로 가면 갈수록 디시밀러리티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distance라는 개념으로 살펴볼 수도 있겠죠. 거리. 그래서 객체와 객체 간의 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디시밀러리티가 낮다. 다시 말하면 유사도가 높다 라고 하는 거고, 거리가 멀다, 디스턴스가 멀다 라고 하면 디시밀러리티가 높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거리는 0부터 1 사이로 마킹할 수도 있겠지만 거리가 무한대의 거리로 표현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다음 먼저 단순한, 그러니까 가장 심플하고 단순한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시밀러리티와 디시밀러리티에 대한 공식을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가 이제 디시밀러리티 공식이고요. 오른쪽이 시밀러리티 공식이죠.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해 보이죠? 어트리뷰트 타입을 3개의 유형으로 나눠서 각각 공식을 마련했네요. 첫 번째가 노미널일 때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죠. 사실 노미널이 제일 어때요? 심플하죠. 예, 간단합니다. 자, 이런 경우죠. 자, 디시밀러리티의 D 약자로 D equal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S 시밀러리티의 첫 번째 S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유사도 입장에서 S가 X하고 Y가 있을 경우에 X하고 Y의 값이 같으면 1이고 다르면 0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같다라는 것은 시밀러리티, 유사하다. 그러면 똑같은 거니까 똑같다. 그러면 1이고 똑같지 않다 라고 하면 0이다 라는 거고요. 그 반대가 디시밀러리티, D 입장에서 봤을 때 D는 같으면 0이 되는 것이고 다르면 1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죠. 이건 제일 간단한 부분이죠. 노미널이니까 X하고 Y가 있어요. 근데 X가 수강 신청을 했어요. Y도 수강 신청을 했어. 과목명이 X가 수강 신청한 게 빅데이터야. Y도 빅데이터라. 그러면 빅데이터 같은 값을 수강 신청 같이 했으면 그건 시밀러리티가 어때? X하고 Y 입장에서 봤을 때 같다, 1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X는 빅데이터고 Y는 통계학을 수강 신청했어. 그러면 서로 같지 않지요. 같지 않을 경우에는 시밀러리티는 0. 디시밀러리티 입장에서는 반대니까 값이 같게 되면 D는 0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이 되는 것이죠. 네, 노미널일 경우에는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트리뷰트 타입이 오디널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오디널일 때는 조금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시죠. 자, 오디널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 타입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poor, fair, okay, good, wonderful. 예, 이게 어떤 상품에 대해서 5가지 정도로 만족도를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poor는 우리 0점으로 두고 fair는 1점, okay는 2점, good은 3점, 원더풀은 4점으로 뒀어요. 그래서 0부터 4까지의 정수로 이렇게 마킹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프로덕트 1인 경우에 원더풀이라는 등급을 받았고요. 프로덕트 2는 good, 프로덕트 3는 OK 등급을 받았어요. 따라서 원더풀이 4점이기 때문에 4, good은 3, OK는 2가 되죠. 예, 여기서 dissimilarity만 먼저 살펴보면 P1과 프로덕트 1과 프로덕트 2의 dissimilarity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점수, 받은 점수 4점하고 3점, 각각 4점과 3점을 받았기 때문에 4 빼기 3 해서 1이 되죠. 그 다음에 프로덕트 1과 프로덕트 3의 dissimilarity는 4 빼기 2, 원더풀이고 OK니까 4 빼기 2 해서 2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디시밀랄러티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0부터 무한대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 스페이스를 우리가 0부터 1의 레인지로 변화를 시켜보자. 0부터 1의 그 레인지로 변화를 해야지만 우리가 표준화된 값으로 상대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0부터 1의 값으로 트랜스포밍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방법은 이 푸어부터 원더풀까지 5개의 등급으로 했기 때문에 등급 빼기 하나 해가지고 4로 나누기 하면 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푸어에서 원더풀까지 5개의 값이 존재했을 때 그 사이에 그 인터벌에 해당되는 부분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4의 숫자로 나누기를 하면 표준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디시밀러티 P1과 P2는 4분의 4-3 해서 0.25가 나오고요. P1과 P3의 디시밀러티는 4분의 4-2 해서 0.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시밀러티 차원에서 봤을 때는 P1과 P2의 시밀러티는 1에서 디시밀러티를 빼주면 되기 때문에 1 빼기 D 하게 되면 1 빼기 0.25 해서 0.75가 되고 P1과 P3의 시밀러티는 1 빼기 D 해서 1 빼기 0.5 해서 0.5만큼의 시밀러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우리가 프로덕트가 원더풀이고 어떤 거는 굿이에요. 그래서 원더풀과 굿이 가깝게 있잖아요. 그래도 그죠? 그래서 0.75 정도의 시밀러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프로덕트 1은 원더풀을 받았어. 근데 프로덕트 3는 OK를 받았어. 그래서 요 사이가 굿보다는 어때요? 좀 멀죠. 예, 좀 머니까 시밀러티가 0.5 정도로 0.75에서 0.5 예, 반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어떤 프로덕트가 원더풀을 받고 어떤 프로덕트는 푸어를 받게 되면 4 빼기 0이 되고 나누기 4로 하게 되면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시밀러티는 1이 되고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 좀 디스턴스가 굉장히 멀리 있다라는 뜻이고 이 시밀러티 측면에서 봤을 때는 1 빼기 D니까 1 빼기 1 하게 되면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원더풀과 푸어는 상당히 거리가 먼다. 거리가 멀다. 닮지 않았다. 유사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보게 되면 복잡해 보이지만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절대값 표현을 한 것은 왜 그럴까요? 절대값은 우리가 0에서 1로 뺄 때, 그러니까 푸어 입장에서 fair, 예, 푸어를 받은 상품과 fair를 받은 상품을 비교할 때, 그래서 푸어 입장에서 fair를 비교를 할 때는 0 빼기 1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레인지를 0부터 1 사이로 트랜스포밍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값을 얘처럼 절대값을 사용한 것이죠. 자, 됐죠? 오디널은 이렇게 공식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인터벌과 그 다음에 레이시오 어트리뷰트 타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 디시밀렐러티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이제 그 인터벌이나 레이시오 어트리뷰트를 그 균등 있는, 그러니까 여기 오디널 같은 경우에는 n-1로 나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간격이 균등하다고 보고 n-1로 나눈 건데 인터벌이나 레이시오인 경우에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그냥 디시밀렐러티를 그냥 x에서 y를 뺀 거, 그리고 절대값을 취한 거, 그러니까 디스턴스죠. 디스턴스로 생각을 하자. 디스턴스로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d equal 절대값 x-y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디스턴스, 그러니까 디시밀렐러티는 우리가 0부터 무한대의 값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요걸 통해서 이 디시밀렐러티를 통해서 시밀렐러티를 구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S, S, S 이게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 봤네요. 디시밀렐러티 첫 번째는 S equal minus D. 결국은 이제 그 여기서 디시밀렐러티에서 구한 D 값에 마이너스를 쳐준 거. 그러니까 디시밀렐러티의 네거티브 밸류로 사용하자. 그래서 마이너스 쳐줘서. 그래서 디시밀렐러티가 10이면 시밀렐러티는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표기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이 세 가지 부분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요 부분은 1 플러스 d분의 1이고요. 이게 이제 그 시밀렐러티가 이제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분자가 1이고 분모에 1 플러스 d로 해서 여기 보시면 d가 0일 때는 다시 디시밀렐러티가 0일 때는 시밀렐러티가 1이 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디시밀렐러티가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여기 이 값이 어떻게 되죠? 텀이 0으로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요거랑 비슷한 이 마이너스 d승이라는 것은 이 d승의 분의 1이니까 요거 그래서 지수함수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 d가 커지면 커질수록 0에 수렴하게 되고 d가 작으면 작을수록 1이 되는 그런 형태로 매핑 시켜주면은 이 여기서 디시밀렐러티를 구한 거가 결국 0과 1에 트랜스포밍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 그죠? 익스포넨셜 함수를 통한 이런 함수를 쓰게 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세 번째는 어떤 걸 썼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거죠. 자, 요 부분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가 칠판에서 설명하도록 하죠. 자, 이거는 칠판에서 한번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우리가 배운 거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이렇게 좌표 평면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X축 대신 D축이라고 보고 디시밀렐러티. 그 다음에 Y축 대신 S 시밀렐러티 축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D축에서 D의 범위는 우리가
임의의 min 값이 있을 거고 여기 max 값이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d축이니까 여기 d를 붙이자고요. 이렇게 이고 그 다음에 min일 때, 그러니까 d 값이 왔다 갔다 min부터 max로 이동될 때까지 이 범위에서 min일 때는 우리가 s가 1이면 되잖아요. 1이면 되고 여기가 원점이고 그래서 min일 때는 min, 1 요 점을 지나면 되고 max일 때는 0이면 되죠. s가. 그죠? 네, 요 점. 그래서 결국은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다라는 거죠. 직선. 그래서 직선의 공식이 이제 y equal ax 플러스 b잖아요. 요거는 이제 다시 얘기하면 s니까 s equal ad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요때 a는 기울기고 b는 y절편.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이 직선은. 그래서 이 직선의 그 함수를 리니어가 되고 1차 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울기 먼저 한번 구해 봅시다.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 저 뭐 다 아시다시피 요 부분이니까 요 길이는 요 길이 x가 이동한 요 길이는 min 빼기 max 빼기 min이죠. 그래서 다시 그거는 max d 빼기 min d가 되고요. 요거 분의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얼마큼 내려갔죠? 1만큼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1이 기울기가 되죠. 요 부분이 이제 기울기, 요 A에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요 기울기가 여기에 대입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B, 그래서 S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S는 요거, max d 마이너스 min d 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여기 d가 되고 d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럼 이제 b만 구하면 되잖아요. b만. 이 b는 이 기울기 이게 y절편 해주면 참 좋은데 이건 잘 모를 테니까 이 점이나 이 점을 지나면 되겠죠. 이 점이 이제 min, 1이고 요 점이 max, 0이니까 max, 0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점을 여기에 이 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 대입하면 다시 max d, 0을 대입하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요게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텀이 max d 빼기 min t 마이너스 1 max니까 여기가 max d가 되고 요거 대신 max d 이렇게 써주면 되고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러면 b는 뭐가 돼요? b로 정리하면 넘기면 되니까 max d 빼기 min d 분의 max d가 되겠죠. 이게 b가 그래서 요 b가 구해졌고 b를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s는 d 마이너스 t 플러스 요게 되겠죠. 그렇죠? max t 이렇게 되겠죠. 요거 너무 이게 1차 함수가 됐고요. 요거를 좀 정리하면 분모가 똑같네요. 그래서 max t 빼기
min d 이렇게 되고 여기서 지우고 자 이렇게만 놔둬도 되는데 이제 교재에서는 이 부분을 좀 정리했죠. 이 부분 이렇게만 놔둬도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정리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이 부분만 띄워서 보면 이렇게 정리한 거죠. max d 빼기 min d 요거를 max d 빼기 요거 똑같은 거 min d를 빼기 해주고 더하기 min d 이렇게 해주면은 요거랑 같은 거죠. 그죠? 빼고 더했으니까 같은 거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식을 얘랑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의미가 뭐냐? 결국은 요 텀을 보면 요 텀만 띄면 1이 되죠. 1이 되고 요 텀이 1이고 플러스 나머지 요 텀이 max d 빼기 min d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요 텀이 되죠. 따라서 요거랑 합쳐주면은 1이 앞으로 오고요. 1이 앞으로 오고 요 분모가 요거랑 같으니까 빼기 이렇게 해서 max d 빼기 min d 분의 여기가 빼기로 나왔으니까 d 빼기 뭐가 됐죠? 요 부분이 여기 플러스 1이 아니라 여기가 min이죠. min d가 되죠. 예, 그래서 빼기 여기가 min d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s와 d의 1차 함수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도출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됐죠? 여기까지. 네, 다시 이쪽으로 오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여기 이제 그 dissimilarity가 이제 d는 절대값 x-y일 경우에 우리가 이제 dissimilarity를 이제 구한 거예요. 구해 봤더니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개에 대해서 지금 d가 하나는 0, 1, 10, 100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0, 1, 10, 100 이렇게 나왔을 때 결국 첫 번째 식이 s equal 마이너스 d였잖아요. 예, 그냥 이건 뭐라고 그랬죠? 네거티브를 붙여주는 거. 그러니까 similarity를 이제 dissimilarity의 네거티브로 정의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dissimilarity가 나왔으면은 각각 마이너스를 붙여준 값. 네, 그래서 0은 0, 1은 마이너스 1, 10은 마이너스 10, 100은 마이너스 100 이런 식으로 similarity를 표현하자라는 겁니다. 자, 요거 싫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세 개 중에 하나 이제 쓰면 되는데, 자, 요 세 개는 이제 그 0과 1의 범위로 트랜스포밍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규화를 시킨 거예요. 표준화를 시킨 거예요. 요 부분이. 예, 그래서 dissimilarity 값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를 similarity 값을 이렇게 보면 0,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00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표준화가 안 된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요 각각의 요 우리가 지금 구한 이 공식에 의해서 값을 도출해 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1 플러스 d분의 1 요걸로 사용하게 되면 어때요? 0일 경우에 0을 여기 d에다가 집어넣으면은 1이 되죠. 네, 1이 되고 이 100일 경우에는 1 플러스 100분의 1이니까 101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 0.01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1도 여기다 넣어보고 D가 10일 때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값이 similarity 값이 이제 그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D승 요걸 사용하면 이 펑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각각 얘도 마찬가지 0부터 100까지를 이 범위에서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1.0, 0.37, 그 다음에 0, 0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방금 칠판에서 봤던 요 부분, 요 식에 대입을 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1, 0.99, 0.90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D값에서 그 미는 뭐죠? 미는 0이 되고 맥스는 100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는 0, 맥스는 100. 그 다음에 각각 D에다가 0, 1, 10, 100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나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첫 번째 요 식이 좋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식이 좋을까요? 아니면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식이 좋을까요? 다 similarity 공식이 다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값도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이 식에서 봤던 similarity와 dissimilarity를 일단 simple attribute로 생각을 해서 각각 attribute 타입을 nominal, ordinal, interval or ratio 요 세 가지 유형으로 각각을 공식을 유도를 해 보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요. 네,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좀 더 확장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dissimilarity인데 이 데이터 오브젝트 간의 이제 dissimilarity를 구해보자. 우리가 저기 앞쪽에서 여기요 measure 중에 우리가 dissimilarity와 similarity 구하는 measure 중에 지금 non-sparse 데이터의 대표적인 게 이제 Euclidean distance correlation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sparse 데이터가 이제 자카드 코에피션트, cosine similarity 이렇게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 건데 먼저 이 Euclidean distance부터 보도록 하죠. 다시 내려가면 자, Euclidean distance는 공식을 보면 d distance x, y 이렇게 하면 x와 y 사이의 거리라는 뜻이고 x는 데이터 오브젝트, y도 데이터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오브젝트 간의 거리를 구하는 그런 매저가 되죠. 그래서 이퀄 루트의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가운데가 이제 xk-yk의 제곱이다. 이거죠.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건데 피타고라스 정리. 그죠? 그래서 두 점 여기 보시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요게 이제 유클리디언 디스탄스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인데 요걸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해서 밑변,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빗변 요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그 공식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서 n은 차원의 수고요. 어트리뷰트의 수가 되고 xk와 yk는 각각 데이터 오브젝트 x와 데이터 오브젝트 y의 k번째 어트리뷰트가 되는 겁니다. 요 예에서는 n이 2일 때만 적용한 거죠. 여기가 n이 2일 때. 예, 그래서 요 예에서는 점 P1부터 P4까지 4개의 점이 있고 요게 각각 X 성분과 Y 성분 2개의 성분, 어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요 데이터를 표 형태로 이렇게 정리한 거 요거 보시면 포인트를 X, Y 성분 2개의 디멘전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고
P1은 0, 2가 되고 이게 좌표예요. 0, 2, 그 다음 P2는 2, 0, P3는 3, 1, P4는 5, 1일 때, 요 데이터일 때 각각의 요 데이터 오브젝트들끼리의 디시밀래러티를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로 구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결국 두 개니까 요 공식에서 n이 얼마예요? n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2고, 그래서 k가 1부터 2까지 요 부분을 구해주면 되죠. 요건 이제 정리하면은 이제 가로치고 x, k일 때는 x1 빼기 y1의 제곱, 그 다음에 k가 2일 때는 더하기 x2 빼기 y2의 제곱의 전체 합한 거에 이제 루트 씌운 거, 그 두 가지 합한 거를 루트 씌운 거, 요게 이제 디스턴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데이터 오브젝트들 간의 디시밀래러티를 구할 수 있고, 이 디시밀래러티를 구하면 결국 시밀래러티는 1에서 d를 뺀 거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요거를 디스턴스 매트릭스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거리 각각의 P1과 P2, P1과 P3, P1과 P4 이런 식으로 디스턴스를 거리를 이렇게 매트릭스로 구한 거, 거리를 구해서 매트릭스화 시킨 거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만 보면 P1에서 P2의 거리가 2.828 이렇게 되죠. P1에서 P3은 3.162, P1에서 P4는 5.099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 그림에서 좌표 평면에서 봤듯이 P1과 P4가 제일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디시밀래러티가 제일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1과 P2가 제일 가깝죠. 이 전체 중에 봤을 때는 여기가 제일 가깝네요. 그죠? 1.414. 요 거리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P2와 P3가 디시밀래러티가 가장 낮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턴스 매트릭스에서 이렇게 시메트릭하게 이게 값이 왼쪽, 오른쪽 이 부분 되어 있죠. 이걸 이제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얘기하죠. 다음은 시밀래러티 메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죠. 자, 시밀래러티 메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기 전에 가장 간단한 데이터셋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바이너리 데이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바이너리 데이터가 뭔가요? 여기 지금 표를 보면은 속성들이 이렇게 쭉 1부터 n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오브젝트가 두 개가 있네요. x, y 이렇게 있죠. 예, 그랬을 때 각각 어트리뷰트 속성이 가질 수 있는 value가 0과 1로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바이너리 데이터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바이너리 데이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각각 데이터 오브젝트들 간의 시밀래러티를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 지금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면 11, 01, 00,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는 00, 여기는 10이에요. 자, 여기 봤을 때 0과 1, 요거는 이제 시밀러티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과 0, 요것도 시밀러티가 없는 거죠. 시밀러티가 있는 거는 결국은 같은 값 1, 1 혹은 0, 0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유사도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 1, 0,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이 바이너리 데이터에서 가질 수 있는 이 데이터 오브젝트들 간에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x가 0일 때 y가 0인 경우, x가 0일 때 y가 1인 경우, x가 1일 때 y가 0인 경우, x가 1일 때 y가 1인 경우, 요런 네 가지 경우에서
개수가 몇 개가 존재하는지를 세는 거죠. 이게 이제 퀀터티가 되는 거고 양, frequency, 빈도가 되기 때문에 F 기호를 써서 F00, F01, F10, F11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네 가지 케이스에서 이제 similarity 구하는 메저가 첫 번째가 가장 단순한 게 Simple Matching Coefficient SMC가 있지요. SMC에서는 분모의 Number of Attribute, 속성의 개수. 그래서 결국 n개면 이게 n개가 되는 거죠. 이 속성의 개수. 이거 분의 Number of Matching Attribute Value 이렇게 했어요. 매칭이 되는 어트리뷰트 값의 개수가 되죠. 다시 말하면 요거 1일 때 1, 요거 매칭이 되잖아요. 00. 그래서 11, 00 요거의 개수가 몇 개냐? 요거 세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공식화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F01, 10, 11, 00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 분의 F11 더하기 F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비율, 그러니까 결국 요게 높을수록 요 값들이 높을수록 시밀러리티가 높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SMC 방식이에요. 심플하죠. 그러니까 전체에 나올 수 있는 경우 전체의 속성분에 매칭되는 그 속성의 값을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 요런 경우. 자, 요건 어떤 경우인가요? 요 데이터셋은 한번 보세요. 지금 요 앞쪽에 1번, 2번 요 속성, 첫 번째, 두 번째 속성만 뭔가 답변이 있고 나머지 세 번째부터 쭉 n까지 뭐예요? 다. 제로. 다 제로야. 요런 경우. 요게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상점에 가서 물건을 샀어. 근데 X도 사고 Y도 샀어. 그래서 X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물건을 산 거예요. 근데 물건이 되게 많잖아요. 예, 상점에 물건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산 거는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적어요. 이랬을 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0의 값이 전체를 다 대변하는 경우. 이런 경우 완전 이제 몰려져 있죠. 이게 에이시메트릭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에이시메트릭 매트릭스인 경우에는 결국은 얘 때문에 그죠? 이 0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 SMC 방식으로 하게 되면 다 매칭이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이게 다 매칭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값이 유사도가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러냐? 아니잖아요. 실제로 X와 Y가 유사도가 높다라고 나오는데 실제 안 그렇거든요. 여기 보면은 물건 산 거 두 개고 실제 하나만 같은 걸 샀고 나머지는 이 사람은 안 샀고 이 사람은 다른 걸 산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렇게 유사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전체를 다 매칭하게 되면 이 SMC 방식을 쓰게 되면 유사도가 굉장히 높게 나올 거란 말이죠. 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카드 코이피션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요건 뭐냐면 이 분모가 SMC에서는 number of attribute잖아요. 요게 아니라 여기서는 number of attribute인데 not involved in 00 match. 그래서 00 match에 해당되는 것은 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텀을 보면 분모에 F00가 없죠. 이 부분. 그래서 이 아무것도 실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이 부분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그 시밀러리티를 구할 때 얘를 사용하지 말자는 거죠. 이걸 빼자. 그래서 여기를 뺀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매칭된 거, 매칭된. 근데 이제 00도 00을 빼고 11에 해당되는 거. F11에 해당되는 거. 실제로 얘도 샀고 얘도 샀고 요 해당하는 부분만 시밀러리티가 있다라고 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자카드 코이피션트예요. 자, 요거와 요거
자, 심플 매칭 코에피션트와 자카드 코에피션트 이 둘 다 시밀러리티를 구하는 메저인데 차이가 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x는 1, 0, 0, 0, 0 이렇게 돼 있고요. y도 0, 0, 0, 0, 1, 0, 0,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 어떻게 되냐? 자, 지금 보면은 f 0, 0, 0, 1, 1, 0, 1, 1 각각 구해 봅시다. 0, 0이면 요거 0, 0, 0, 0 요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7. 그 다음에 0에서 1로 가는 거. 0에서 1로 가는 게 요거 하나, 둘, 2죠. 그 다음에 1에서 0으로 가는 거.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없어요. 그 다음에 1에서 1로 가는 거. 이거 보면 없어요. 예, 제로입니다. 자, 이랬을 때 SMC 공식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0.7이 나와요. 0.7. 그런데 자카드 코에피션트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 한번 들여다보면 넓게 한번 넓은 시각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매칭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J로 보게 되면 0이 되는 것이고 SMC는 0.7 굉장히 높게 나온단 말이죠. 이 0.7이 나온 이유는 이 00에 관련된 부분 다 매칭이 됐다라고 보는 게 이제 SMC고, 그거는 우리 케이스인 경우에 이건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J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J로 보면 전혀 X하고 Y가 유사도가 전혀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SMC와 J 속성의 차이를 메저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시점에서 자, 시밀러리티를 구할 때 얘와 얘를 그냥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셋이냐, 그 다음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취사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시밀러리티는 뭐냐, 그 다음에 디시밀러리티는 뭐냐 정의를 한번 내려봤고, 그 다음에 단순한 아주 심플한 어트리뷰트에서의 시밀러리티와 디시밀러리티를 각각 애트리뷰트 타입별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디시밀러리티의 대표가 되는 디스턴스 중에 대표가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죠. 예, 그거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고, 바이너리 데이터에서 시밀러리티를 구하는 메저들 중에 두 가지, SMC와 자카드 코에피션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계속 코사인 시밀러리티,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 뮤추얼 인포메이션에 관련된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